안녕하세요. 저는 꽃피는 학교 교사 정범균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얘들아 다시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좋아서 교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논문 관련해서 면담을 하는 것 외에도 살아가는 이야기나 이것저것 이야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고, 하루 일과는 사실은 수업도 수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기 짧게 수업을 하는데 그 생활 흐름에 있어서 애들하고 대화 나누는 일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대화도 하고 수업 때 미처 못한 얘기들도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만나서 미처 못한 얘기들을 톡으로 하거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의 일과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학교에 와서 그 동네 근처의 뒷산에 가서 저희는 흰꽃 걷기와 아침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하루의 시작을 열고 학교에 와서 제 학생들은 수업을 하고 저는 교무실에서 수업 준비와 그 밖에 다양한 업무와 그리고 수업이나 면담 등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요. 글쎄요, 늘 학생 생각으로 이건 아니고 저는 글쎄요, 서울형 대한교육 회의로 많이 요즘은 일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면담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꽃피는 학교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매 연마다 논문이란 걸 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자기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서 자기가 성장을 이루고 싶은 부분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한 편의 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위해서 담당 교사와 학생이 1년간 매우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그 시간이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보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생일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줘요. 네, 이번에 제가 받은 편지 그림 속에 월급 2000% 인상이라고 적힌 흰 봉투와 그리고 힘을 드린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령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힘은 스스로 기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꽃피는 학교 들어오고 나서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좀 학교 생활을 좀 힘들어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뭔가 좀 잘 해줘야겠다. 늘 좀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좀 걱정스러워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친구가 이제 조용히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손에다가 뭐라고 써주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존재감 없는 쌤 이렇게 써주고 갔었는데 그 학생이 보기에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꽃피는 학교에 와가지고 되게 제가 그 학생한테 느꼈던 그 똑같은 느낌을 그 친구도 저한테 갖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교에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와서 결혼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고 그때 이제 사뭇 다른 저의 모습에 깜짝 놀란 것과 그리고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리코더 공연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학생들이 나와서 리코더 공연한다고 하니까 귀여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리코더를 오래 했고 또 파트별로 나눠서 계속 연습을 교과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멋진 곡을 불러주었거든요. 여러 파트로 나뉜 곡을 불러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게 되게 인상 깊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걸 에피소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커다란 건빵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교문 밖에서 사들고 오셨는데 그때 중등가정 아이들이 한 줄로 쫙 서서 교장 선생님 이러면서 그 앞에 줄을 쫙 섰던 장면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이 학교는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건빵공지를 든 교장 선생님 나타나면 아이들이 막 일렬로 서서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선생님을 향한 그 눈빛 같은 이런 것들이 제 에피소드는 아니네요. 이제 학생들이 체력 측정을 하러 가기 전날 급하게 뭐 운동을 해서 당일날 알 빼겨가지고 그 결과가 더 잘 안 나오는 뭐 이런 귀여운 순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과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학생들은 그 본인의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또 반면 본인의 가슴으로 느끼는 지점이 있으면 또 금세 알아듣고 또 그 진정성을 통해서 눈부신 성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 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게 학생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모습을 꾸준히 오랫동안 곁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로 만나야 되고 너를 너로 만나야 된다라는 만남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남을 생각할 때 사실은 여러 형태로 소통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 내지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실은 접하고 만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에 여러 방식 중에서 결국 만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문이 저는 말과 글 같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남에 있어서 이 말하는 것, 이 아이와 어떤 말로 만날까에 대한 고민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다루거나 공부하는 수업에서도 사실은 문학이나 언어에 대한 수업을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사실 뭐 고민하거나 이제 제가 노력하고자 하는 지점이긴 한데 어떤 말이 있으면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따온 말이 있고 기른 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온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세상에는 수없이 좋은 말들이 있고 그게 어떤 수업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이나 다 따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에 있어서 엄청 새롭고 뭔가 다르고 이런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세상의 말과 이야기와 정신들을 내가 그냥 따다가 그냥 전달하는 말이 있고 내가 내 안에서 소화되고 내 안에서 길러낸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이 신기한 게 어서 따온 말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갖다 붙이는 말들 혹은 연결되거나 숙고되지 않는 말들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자기 안으로 깊게 안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 선생님이 어디서 뭔가 따온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길러낸 말들은 말 자체에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힘이 아이들한테 전달된다라는 느낌 혹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평범해 보여도 그 자체가 뭔가 되게 새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길러낸 말들을 아이들한테 수업을 통해서든 만남을 통해서든 전달을 하면 아이들은 그것에 굉장히 연결되는 느낌? 아이들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듣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라도 진짜를 전달해 줘야 된다. 내 안에서 연결된 게 이들과 또 연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학생과 진짜 산다는 것 혹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게끔 생활할 수 있는가? 인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성장한다. 거기에서 좀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자기 성찰
이야기라는 게 떠오르는데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또 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제 그런 태도를 보고서 자기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고 또 내다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로 저는 꽃피는 학교의 특별한 점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점은 저희 학교 교육 철학이나 아니면 과정이 천지인 삼세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준다는 것. 그것이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얼몬세라고 얘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밀립 학교로서 어떤 사교육이나 공교육이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좋은 사회에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점을 고민하면서 학교를 세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문화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뭐 수업을 시작할 때 혹은 아침 조회 시간이라죠. 아침 열기라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거든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끝마쳐요. 그런 지점이 어떤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혹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매개체 역할을 해주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교에서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을 나름 오랫동안 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우리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꼬꼬에 많이 오세요, 여러분. 꼬꼬의 장점으로는 저는 오붓함, 그리고 편안한 자연스러움,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꼬꼬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다 많이 한 것 같아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